작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 선이 붕괴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저렇게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게 보통 사람들, 서민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감히 말씀드리건대 출산율이 0.6, 0.5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출생아 수가 조금만 지나면 20만 명이 붕괴되고 10만 명대, 18만, 17만, 15만 이렇게 점점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출산율이 낮은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집값,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직장인들이 출산을 하면 죄인 취급받는 곳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저러한 상황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겠지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엄마 아빠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 보장, 첫 번째. 두 번째, 금전적인 보장. 이거 두 개가 제일 우선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 누가 하겠냐라는 거죠. 안 그래도 돈 들어갈 때 많고 애 키우는 애를 낳아가지고 출산하는 이제 젊은 부부들을 죄인 취급하는 나라에서 무슨 놈의 출산율 높아지는 걸 기대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3배, 4배, 5배 올랐습니다.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이번에 연끌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젊은 부부들이 연끌해서 5억씩 7억씩 빚을 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못 낳습니다.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빚 갚으려면 맞벌이 해야 되는데요. 그냥 출산율이 그냥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출산율 높이려면 저기 국회에 나이든 70대, 80대, 60대 노인들, 정치인들 다 집에 보내야 됩니다. 그들이 무슨 지금 청년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까? 40대 후반인 저도 지금 20대, 30대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70대, 80대, 60대 노인들은 지금 이제 이미 할아버지 뻘이죠. 옛날도 한참 옛날의 생각들을 머리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세대가 못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20대, 30대 정치인들이 대거 국회의원으로 포진해 있어야겠죠. 대통령도 30대, 40대의 대통령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결혼해서 애가 없어요. 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출생률이 높아지겠습니까? 저는 감히 심하게 말씀드려서 대통령이 애 없으면 대통령 안 되게 해야 되고요. 군대 안 갔다 오면 대통령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조차 안 되게끔 자격 박탈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군대 무조건 갔다 와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자녀가 없으면 안 되는 걸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저놈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걸 막지 않겠습니까? 청년들한테 부담 전부 다 지우고 그들에게 아이를 안 낳는다, 결혼 안 한다라고 되게 비판하지만 실제로는요. 지금은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못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낮아지는 거죠. 앞으로 0.6명, 0.5명 더 떨어지겠죠. 지금의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건 지금의 기득권 세대에 반항하고 저항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208조를 썼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중간에 뭘 해먹었길래 208조를 썼다라는 겁니까? 사기죠, 사기. 그냥 다 해쳐먹은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왜냐? 말이 안 되니까요. 저 280조다라고 하면 저거를 인당 그냥 평생 동안 2억 정도씩을 쏟아부어도 저보다는 더 나오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1974년에 3.7명, 1984년에 1.7명, 2018년에 0.98명, 2020년도에 0.84명.
그리고 지금 작년 0.78명. 서울이 가장 낮답니다. 0.59명이랍니다. 나중에 더 지나면 뭐 2024년, 2025년 이러면 뭐 한 0.5명으로 또 줄어들겠네요. 저구리가 없는 거죠. 뭐 벌써 2025년에 0.6명까지 떨어진답니다. 당연하죠.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208조를 썼겠습니까? 안 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저거들끼리 저 각종 위원회 이런 데서 헤쳐먹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믿깁니다. 안 믿긴다라는 거죠. 뭐 댓글들 보면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 낳은 가정에서 받는 혜택이 거의 없는데 208조는 어디에 쓴 거냐? 육아휴직 다 쓰고 온다고 하니까 직속 상사가 팀원들에게 뒷담화하는 게 일상이다. 당연하죠. 육아휴직 간다 그러면 그 팀에 있는 팀장이나 임원이 뭐라 그럽니까? 욕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성범죄, 학교폭력, 사기, 아동학대 등 악질 범죄가 성행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그냥 물가는 높아져 가는데 애 낳으라고? 아 이참에 0까지 가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함부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모험이고 도전이고 무모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될까? 재권이가 없죠. 280조 사용 세부 내역 공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뭡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국민들을 개대히 취급하는 나라에서 애를 왜 낳습니까?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게 가당합니까?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청년들에게 연끌해가지고 빚지게 만들어서 빚쟁이로 전락시킨 게 지금의 나라입니다.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곳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특히나 청년들이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결혼한 사람보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왜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기득권들, 가진 자들, 재벌들이 다 가지고 청년들에게는 다 그냥 약탈하고 빼앗고 훈계두고 괴롭히고 갑질만 하는 이놈의 나라에서 무슨 출산을 기대하겠습니까? 지금 0.68명 뭐 이러는데 좀 지나면 0.5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